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50만 뉴욕 일원 한인사회의 살아있는 역사 코리안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올해로 37회째로 맨하탄을 코리안 물결로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한인사회의 뜨거운 열정과 힘찬 도전을 주류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을 태극기 물결로 뒤덮인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들의 축제를 축하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취타대 행진이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에서 열린 제37회 코리안 퍼레이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김기한 총영사 등 거물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해 한인 커뮤니티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연설을 통해 뉴욕시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한인 커뮤니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10월 7일을 뉴욕 코리안 퍼레이드의 날로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Do hereby officially proclaim today, Saturday, October 7th, 2017, in the city of New York as Korean Parade and K-Town Festival Day. 퍼레이드에는 지역 할인회와 한국 학교 등 120여 개 단체가 참가해 화려한 꽃차와 사물놀이, 태권도를 선보이며 뉴욕 시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욕 할인회 김민선 회장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후원자와 한인 단체들, 각 행사 참가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5,000년 역사를 전 세계 다른 타악 인종들과 함께 이렇게 쉐어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알려나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퍼레이드는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들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It's really fun. It's my first time coming, so I was excited to see all the parades and how much other people can appreciate Korean history. It was great. It was my first time being able to see all of the different floats and all the different community groups that exist to help out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New York. 퍼레이드 후에는 K타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이어져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행사가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선정된 NFL 하인즈 워드 선수가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기념품도 나눠주는 등 올림픽 개최를 홍보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낮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뉴욕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이곳에서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가 한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고 실제 올림픽 성화에 사용될 성화봉과 올림픽 메달까지 가져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뉴욕을 직접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평창올림픽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고 평창이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장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홍보는 물론이고요. 또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고 우리 한민족의 자부심을 한껏 보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임스퀘어 행사장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전 NFL 선수 하인즈 워드가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평창올림픽을 홍보했습니다. I'm super proud to be Korean. I'm super excited to have the Olympics come to South Korea, and I'm excited to enjoy the experience. 감사합니다.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평창올림픽 홍보 영상과 함께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비춰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강원도 대표단은 뉴욕에 이어 LA를 찾아 평창올림픽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11월 본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조기 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선거일 전 주말인 4일과 5일을 한인 투표의 날로 지정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한인 조기 투표의 날을 실시합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락과 지역 내 한인 단체장들이 참여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 호건 카운티 클락은 버겐 카운티 지역 내 한인 유권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며 이번에 조기 투표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많은 한인 유권자가 참여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lot more Korean Americans can be involved in decisions regarding education. And finally, first time that I can remember, there's a Korean American running for state legislature, state assembly. So that's significant reason to get out and vote. 버겐 카운티 조기 투표는 10월 24일부터 투표 전날인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해큰색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 기입 후 같은 건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11월 4일 토요일과 5일 일요일은 한인 조기 투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요일은 더 많은 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3시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인들은 선거 당일날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일 바로 전에 미리 좀 투표를 하고 또 집중된 홍보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11월 17일까지는 주소지 변경과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시의원과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투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민참여센터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개편안이 포함된 위시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A 목록의 영주권 제도 전면 개편과 국경 장벽 건설, 연방 이민세관 속국 공무원 10,000명 이상 신규 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존의 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어제 의회에 제출한 리스트에는 이민 자격을 점수로 심사하려는 의도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족에 기반한 시민권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고 입국 수수료를 인상해 보호자 없는 어린이의 단독 입국마저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구체화됐습니다. 행정부는 이민 담당 판사를 비롯해 IC 소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배정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볼모로 한 트럼프의 교환 조건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개편안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백악관의 위시리스트는 의회 내 협상 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 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 친환경 정책 청정 전력 계획의 공식 폐기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계획이 시행 2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인 청정전력 계획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계획으로 청정전력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지우개의 일환으로 시행 2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근로자들의 지지 속에 에너지 독립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며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산 개발 규제만 풀어줘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를 공언했습니다. 지난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잔류
보류 가능성을 시사한 바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정부의 파리 협약 탈퇴 번복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한편 2015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국제협약 파리기후 협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의 녹색 성장 대신 기존 산업들과 화석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JFK 공항에서도 얼굴 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간의 시범 운영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JFK 공항 7번 터미널 체크포인트에서 안면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이 30일간 시범 운영됩니다. 안면인식 출국 확인 시스템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출국 심사대 카메라가 찍은 얼굴을 여권 사진과 대조해 외국인 여행자의 출국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테러 용의자는 물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색출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공항에 취항 중인 젯블루와 델타 등 특정 항공사의 일부 노선 여행객들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자는 물론 국제선 항공기로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확대됩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출국자 생체 정보를 14일 이내에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경우에 따라 출국자 생체 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등 국토안보부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스베이거스와 휴스턴, 워싱턴 DC, 시카고 공항 등에서는 이미 얼굴 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행객들의 출국 수속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홍콩 등 70여 개국 전자 여권을 소지한 11세 이상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이 뉴저지주 공립학교 급식으로 채택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11일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고교에서 시범 실시한 학교 급식 행사에서 치킨덮밥 메뉴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강원 회장은 이날 공개된 갈비 소스를 이용해 만든 한식이 조만간 정식 급식 메뉴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저지주 급식 납품업체 폼토니안이 추진위의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통해 50인분 이상이 판매될 경우 정식 메뉴에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치킨 덮밥은 이날 목표치의 3배가 넘는 150여 명에게 판매됐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노던벨 리저널 올테판 고교에서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폼토니안 측은 급식에서 한식을 정식 메뉴로 포함시키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왔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플러싱 IS25Q 중학교에서도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갖고 학생들에게 불고기와 잡채, 찜닭, 순두부, 김치 등 5가지의 한식 메뉴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에큐팩스의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가 250만 명이 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억 4,550만 명의 피해자에게 1년 동안 무료 정보보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신용평가사 에큐팩스의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가 당초 1억 4,3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큐팩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크레딧카드 개설이나 기타 다른 개인 융자 신청 시 업체가 에큐팩스를 통해 크레딧을 조회한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로 2차 피해 우려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는 모두 1억 4,55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에큐팩스는 해킹 피해자들에게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 트러스티드 ID 프리미어를 무료로 1년 동안 제공합니다. 트러스티드 ID 프리미어는 크레딧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용을 감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에큐팩스 웹사이트 화면 하단에 MI 임팩티드를 클릭해 본인의 인포메이션을 넣고 본인이 피해 고객임을 확인한 후 트러스티드 ID 프리미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이메일을 통한 수신까지 48시간 정도가 걸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 업체의 파일을 모니터할 수 있고 에큐팩스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으며 100만 달러의 신분 도용 보험도 제공됩니다. 한편 개인 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시켜 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11월 4일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팍에서 이봉주 선수를 초청한 5km 걷기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인 마라톤 클럽 주최로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 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1월 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온라인 $35, 당일 등록은 $40라고 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가 증정됩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